오늘은 지난번 영상 요 바닥부터 전략 만들기 영상의 뒷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영상은 이제 RSI 지수를 이용해서 RSI 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전략을 짜는 건데, 그 간단한 전략을 완전 바닥부터 기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이제 구현하는 내용을 이제 영상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전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실제 구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프로그래밍은 두 단계로 나눠진다. 우주를 이해하고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우주를 이해한다는 말은 뭐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세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우주를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RSI 지수를 이용한 매매잖아요. 그러면 RSI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되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난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난번에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터페이스에 맞게 한번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RSI 지수를 가지고 어떤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매매하고 매도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지만, 그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분봉 정보를 받았을 때 분봉 정보로 또 저장하고, 그걸 이제 지수를 계산하고, 지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할지, 그러니까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포지션을 업데이트를 해놓는 겁니다. 매매 결정 요청, 요 get 리퀘스트죠. get 리퀘스트 요청을 받으면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매매 정보 요청을 생성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분봉 정보를 받았을 때 이런 단계를 통해서 매매 포지션을 업데이트 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매매 결정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매매 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거죠. 이때 이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업데이트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매 결과를 받으면 잔고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그 다른 전략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RSI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이 전략을 구현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를 구현하면 되는 거죠. 이런 플로우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드릴 때도 한 말씀드렸었는데, 요 단계랑 왜 이렇게 띄어놨냐, 왜 분리시켜 놨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분봉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바로 매매 결정 정보, 그러니까 이제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생성해주면 굳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매매 포지션 업데이트나 지수 계산 정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나눠놓으면 여기에서 다른 이벤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이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다른 구현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으면은 합쳤다가 나중에 뜰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 두 개의 과정이 분명히 다른 의미의 동작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리를 해놓고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을 처리해주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두 개로 나눠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분봉 저장하는 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지수 계산하는 거랑
그 포지션 업데이트하는 거, 요 두 개의 부분이 새로 추가될 것 같고, 이제 포지션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수한다고 할 때 3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매수할지, 아니면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뭐 체류할 때 매수할지, 그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절차를 나눠 놓고 이제 구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 4개 있잖아요. 요 4개가 결국에는 메소드 이름하고 이제 매치가 딱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야 될 동작들을 메소드로 딱 정해놓으면 분봉 정보 저장하고 지수 계산하고 매매 포지션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이름을 정해놓고 나서 그 안을 채워놓는 거는 거기에 맞는 동작을 또 그냥 구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구현은. 근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거죠. 요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구현을 하는 거고, 이걸 코드를 구현을 하는 거고, 사실 이 코드를 구현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려운 거는 요 처음에 이 컨셉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책에서 나온 우주를 이해해야 한다, 우주를 이해하라는 뜻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구현됐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동작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하게 되면 이 코드를 구현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죠. 요거를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단계인 거죠. 그 우주를 이해하고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설명한다, 그 단계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코드를 구현하는 단계,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RSI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RSI 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위키 나와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한 날, 하락한 날, 요 상승분과 하락분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쭉 다 더해가지고 어떤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100분율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요 값을 가지고 지금 상대 강도가 어떻다, 상대적인 강도,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은 지금 하락하는 구간이 훨씬 많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 훨씬 많았다,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잘랐을 때 하락이 더 많다, 요걸 더한 썸보다 요게 더 많잖아요. 하락이 더 많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지표인 것 같고요. 이런 지표를 뭐 잘 알고 또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건 개개인의 또 역량이고, 또 그걸 어떻게 조합할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도 많이 하고 통찰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지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 RSI 지표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위키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위키에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70 이상일 때는 초과 매수 국면으로 판단해서, 또 30 이하일 때는 초과 매도 국면으로 판단해서, 70이 넘어서면 매도,
팔아버리고 30 밑에서면 사는 뭐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르게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위키에 이 RSI의 어떤 유의해야 할 점들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의 각종 어떤 지표, 패턴, 차트, 개념 이런 내용들도 그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고 또 뭐 패턴이나 차트, 다양한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의 그 지식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안 되겠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확인해서 이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전략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곳에서 이제 RSI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RSI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위키에 이제 공식이 나와 있지만 뭐 그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요 쇼미더머니에 사용하는 요 라이브러리,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MPL 파이낸스, 여기서 보니까 example 폴더에 이미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데모가 있어요. RSI 데모, RSI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RSI 구하는 코드가 있고, 여기 데모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거를 하면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MPL 파이낸스에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MPL 파이낸스 example 폴더의 이 파일이고요. 요건 제가 이제 제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소스 코드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example에 들어가셔서 파이썬 하시고 데모 요걸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나오죠. 요게 요 아래 부분이 RSI입니다. 요거를 이제 요만큼에 해가지고 상태 지표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그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뭐 더 많이 출력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쭉 찍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이해하려고 프린트 해보면서 찍어본 거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외부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바로바로 찍어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사용해서 직접 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요 내용을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부분은 요 데이터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20개까지만 가져왔어요. 원래는 이게 60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줄여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20개만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n이 7이고 요 종가 기준으로 했죠. 그리고 요걸 했어요. 요건 이제 RSI의 요 메소드를 불렀는데, 요 RSI가 요 모듈이고, 요 모듈에는 요 함수 하나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저희 위키에서 봤던 그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건데, 구현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np라고 해서 이제 numpy를 임포트 했죠. 그 numpy에서 이제 diff를 하면 이 프라이스를 그 델타 값을 어떤 어레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찍어봤어요. 저도 또 이제 델타들이 어떻게 되나, 프라이스랑 델타랑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이제 뭐 궁금한 내용들을 찍어봤는데, 어쨌든 이 델타는 이 프라이스의 어떤 그 차이 값입니다. 차이 값들에 대한 그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여기 n개만큼 이제 시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이제 n개는 이제 몇 개를 가지고 RSI 지표를 그 계산할 거냐라는 것인데, 이제 여긴 디폴트 값이 14개인데, 어쨌든 이 n개만큼의 어떤 처음 값을 계산을 하려고
이 seed라는 값을 먼저 뽑았습니다. 이 seed라는 값을 뽑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 seed가 0보다 클 때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배열입니다. 이거 인덱스하는 방법이고, 그 배열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눠 가지고 이 up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또 반대 부분은 0보다 작은 것들은 다 더해 가지고 n으로 나눠 가지고 다운에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는 이제 요 up이랑 다운 둘 다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값인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up이랑 down은 이제 각각의 어떤 평균이 되겠죠. 그 값들을 나눠준 것이 이제 RS 상대 강도라고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아까 요 공식으로 한 값을 이제 RSI 지표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지표를 여기 RSA라는 배열에다가 배열의 n 플러스 1개만큼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 배열은 이제 여기 제로스 라이크는 이 프라이스 값만큼 프라이스 배열 크기로 이 0으로 채워지는, 여기 나와 있죠. Return on Array of Zero.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제로스 라이크라는 거는 이 프라이시스로 전달되는 그 넘피 어레이만큼, 넘피 어레이랑 같은 형태로 그 실제 값은 다 0으로 채워가지고 배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다 채워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앞에 것들은 요 RSI, 첫 번째 RSI 값을 다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첫 번째 걸 다 채워준 거예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면 제가 이제 엑셀 파일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종가인 거예요. 종가들이고, 이게 이제 디프 값인 거죠. 디프 값은 하나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죠. 이 디프 값을 가지고 이 델타스라는 배열을 만든 다음에 요 시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시드로 요 업이랑 다운을 계산하였고, 그리고 요거 RSI 지표를 n 플러스 1개만큼에 채워놨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표로 가면 이 앞부분 8개를 이렇게 하나로 다 똑같이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처음 것이니까 시드라는 말처럼 첫 번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매번 다 여기서 할 필요 없이, 이게 이제 그 다음 게 여기 28점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 게 들어왔다. 그럼 델타가 1.7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다시 또 할 필요 없이 1.7이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n-1, n-1개의 업이 있고 n-1개의 다운이 있다라고 친 다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델타를 0보다 크면 업에다 넣고 0보다 작으면 다운에다 넣는 거죠.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이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업이랑 새로운 다운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까지의 RS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에 인덱스 RS 인덱스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seed를 통해서 구했고, 그 다음 거는 요 값을 통해서 요 값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걸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계산해 놓은 RSI 값을 통해서 여기를 계산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요 업이랑 다운을 사용을 해서 RSI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프라이시스만큼 포문을 돌아 가지고 이제 RSI 지표를 완성시키는 요 함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설명이 좀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거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사실 저도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값인지 다 출력해 가면서 이해를 해봤고요. 요거를 이해할 때
이해 하다 보니까 이 코드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델타를 그 n 플러스 1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n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RSI에 n이 요걸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n 플러스 1개로 시드를 한 다음에 실제로는 n으로 넣고, 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찍어 봐서 확인해 본 결과 델타도 당연히 n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RSI는 n 플러스 1로 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이게 저기 7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델타는 6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7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8까지 됐을 때 델타가 7개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한 값이 8번째 값이 첫 번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8개까지 델타 시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델타는 7개를 해야 되죠. 이게 7개니까 굳이 8개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인식대로 하면 직접 한번 찍어보세요. 좀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정했고, 요 코드는 저 존버킴 그 깃허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RSI 그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표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알아봤죠. 처음에 시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하나 값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여기서 제공하는 코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코드 받아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프를 먼저 그린 이유는 사실 이 그래프를 저희도 넣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그 애널라이저에도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넣어야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전략을 짰는데 이게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제때 매수됐는지 매도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래프만 보고도 딱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도 이제 애널라이저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애널라이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미 존버킴에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존버킴 깃허브고, 여기 이제 공개 코드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코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쇼미더머니를 복사해서 클론해가지고 포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기능 같은 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PR 돌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애널라이저에서 RSI 인덱스 그래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PR 올렸어요. 지금 요 커밋 하나인데, 요 커밋 내용을 보면 애널라이저랑 애널라이저 테스트, 뭐 테스트까지 업데이트 했고, 이렇게 오픈소스에서는 테스트가 있는 경우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보면 커버리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커버리지가 플러스가 돼서 이제 합격했다는 거죠. 합격을 해야 제 커밋이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딱 체크가 돼요. 그래서 뭐 괜찮은 PR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이제 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스오님이 머지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건 이제 테스트고, 요건 이제 애널라이저 부분인데, 애널라이저에서 수정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뭐 수정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넘피 추가했고, RSI 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거랑 그 충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애널라이저가 동작하는 거랑 기존의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 그대로 쓰면 전혀 동작에는 차이가 없도록 해놓고, 요 RSI라는 요 변수에다가 RSI를 표현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요 30, 70, 그리고 14, 그러니까 로우랑 하이의 어떤 선을 그리고, 그리고 요 카운트 값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 넌이 아니면 RSI를 그려주는 거예요. 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값을 넣어주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 RSI 그래프가 추가되고, 이걸 없이 그냥 넌이다, 디폴트 값이죠. 디폴트면은 기존 동작과 동일하게 이제 구현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기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도 안 주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좀 부담이 없죠. 왜냐면 기존 동작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RSI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저희 그 코드죠. make RSI라고 했고, 프라이시스의 이 부분들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좀 바꾼 거는 여기 이름 같은 거 좀 바꿨어요. 이름이 너무 짧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명시적으로 이름을 바꿨고, 내용도 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플러스 1로 했고, 여기를 이제 n, 요 카운트로 했죠. n도 이제 카운트로 이제 더 가독성을 생각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는 입력받은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종가, 가격 그 배열을 가지고 RSI를 만들어서 RSI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반환하는 거죠. 입력받은 것과 같은 크기의 어레이를 반환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요 n을 안 고쳤네요. 요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나 주석을 좀, 닥스트링을 좀 더 업데이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실제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려지는 부분에서 요거밖에 추가 안 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RSI를 구해요. 포탈에서 구해가지고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RSI가 넌이 아닐 때, 넌이면은 바로 밑으로 가니까 제가 넣은 코드가 동작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넌이 아닐 때는 이 코드가 타면서 제가 넣은 코드가 동작하는 거죠. 제가 넣은 코드는 이제 종가를 가지고 RSI를 만들어서 RSI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 어펜드 해가지고 넣는 거고, 요 두 개를 더 넣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로우랑 하이 선을 그리도록 했어요. 요 부분이 뭐냐면 직접 그 해보시면 눈에 확 들어올 텐데, 요 존버킴, 요 퍼블릭, 여기가 아까 그 레퍼지터리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면은 그래프가 안 그려지겠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해서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했네요. 1시간을 했네요. 12월 20일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을 했는데, 그럼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 아웃풋에 보시면 이제 없죠. 여기 RSI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애널라이저에서 요 값을 넣어 볼게요. 요 값을 넣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요 결과 파일을 보면, 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요 RSI 그래프가 여기 하나 더 추가됐고, 기존에 여기까지 있던 게 여기 밑에도 추가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빨간색 선 하나 있고 밑에 빨간색 선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70, 여기가 30인 거죠. 제가 이걸로만 보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선을 하나 더 그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이제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게, 여기서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제가 50으로 할 수도 있고, 50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뭐 7로 할 수 있는 거죠. 저장해 놓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요게 이제 50에 갔죠. 하이가 50에 갔고 30 그대로고, 그래프 좀 바뀌었잖아요. 7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제가 지금 애널라이저에다가 RSI 그래프를 추가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추가했고, 심지어 이제 설정까지 할 수 있겠죠. 요거에 맞춰서 이 값을 변하면 RSI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게 추가했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테스트도 구현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고 기존에 쓰던 사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현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PR도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테스트거든요. 이 뭐 테스트는 사실 제가 따로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카운트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상한 건가? 맞는 건가?
이 공식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검증하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했을 때 make RSI는 어떤 RSI 지표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테스트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넣을 때 그럼 결과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 계산 값들에 대해서도 뭐 넣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결과값, 기대되는 결과값을 딴 데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구했냐면 RSI를 분명히 계산해 주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 omnicalculator.com이라고 해서 계산이 있는데, RSI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다 넣고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봤어요. 5로 해가지고 그 테스트했던 그 값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특정 기간에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은 이제 데이터 정해져 있으니까 쭉 넣고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온라인에서의 계산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저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구현했냐면요. 어떻게 테스트를 구성했냐면요. 여기 보면 테스트에 가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테스트인데 make RSI가 제대로 된 RSI를 리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라이스에 대해서 미리 정해요. 이 프라이스가 아까 이 프라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시스를 여기다 넣고 make RSI에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 값이 요 값인 거죠. 요 값은 여기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나온 값이에요. 여기가 이제 소수점 2자리까지 값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여기서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맞는지를, 여기 쭉 맞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를 찍어 보시면 알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직접 찍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RSI 값은 훨씬 더 길어요. 여기 소수점 여기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냥 뭐 지금 찍어 볼게요. 네, RSI를 찍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는 부분은 컨트롤 쉬프트 U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 로그가 나오고, 보면은 제가 출력한 게 나오죠. 출력한 결과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값이랑 다른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추 비슷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이제 assert almost equal, 거의 비슷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RSI의 그 값이랑 expected, 내가 예상하는 값이랑 거의 비슷하냐, 소수점 2자리까지만 비교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안 하고 equal로 하면 틀리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나눗셈이다 보니까 이게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almost equal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저 사이트를 이용해서,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계산한 공식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확인한 거죠, 결국에. 그러면 정말 또 마음이 놓이잖아요. 내가 만든 이 로직이 맞구나. 그리고 이 로직도 테스트를 넣고, 이럴 때 정말 테스트가 유용하죠. 내가 만든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계산 로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만, 다른 모듈과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TDD의 강점이죠. TDD의 강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RSI나 뭐 다른 지표를 계산할 때 그걸 이제 어디서 로직을 가져올 텐데,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를 쓸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동작하면 정말 이거는 저희 돈이 달린 문제잖아요. 완전 엄청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2개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어떤 계산을 하고 실제 결과값,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산한 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라는 걸 비교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에서 저희 사고 팔잖아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잖아요. 사고 팔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스팟에다 꼭 그래프를 찍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사야 할 때 얘가 샀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시스템을 조금 못 믿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얘가 물론 매수할 때 됐으니까 매수했겠지, 내가 만든 조건이니까 알아서 동작했겠지라고 싶을 수 있지만, 이 엄한 데서 엄한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 얘가 살만한 곳에 내가 의도한 곳에서 샀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확인하고 그래프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두 개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 다음으로는 RSI 전략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닛 부분은 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초기화한 부분이니까 뭐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 이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여기 이니셜라이즈 이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데이트 리절트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든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요거는 그대로 갖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분봉을 저장하는 부분, 업데이트 트레이딩 인포가 오면 분봉을 먼저 저장합니다. 오펜드 데이터 했죠. 분봉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I 지수 계산, 셀프 한 다음에 업데이트 RSI를 지수로 계산을 하는 거죠. 보면 전달받은 종가로 정보로 RSI 정보를 업데이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SI 지수와 상태에 따라 매매 포지션 업데이트 포지션 이렇게 했죠. 매도 포지션을 결정해서 업데이트, 언제든지 매매 요청 정보를 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이제 구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요것부터 하겠습니다. RSI 업데이트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한 로직이랑 거의 비슷한데, 핵심 로직은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전부 다 차 있는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애널라이저에서는 그 종가 정보 10개에 대해서 RSI 지표 10개를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전략은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카운트만큼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RSI라는 이 멤버 변수에다가. 이 멤버 변수에다가 한 이유는 이 멤버 변수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큼 이 RSI 지표 배열도 같이 늘려가는 거죠. 어쨌든 요거를 개수만큼 이제 채우는 거죠. 처음에는 채우기만 하고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초기 값을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까 시드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RSI 카운트가 동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7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이제 RSI 카운트가 7개라고 해서 7개가 되는 게 아니라 8개인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길이가 7개니까 여기서 보면 어펜드 하잖아요. 하나 추가니까 8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맞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가 돼야지, 7개로 계산한다고 치면 8개가 돼야지 RSI를, 그 7개짜리 RSI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고, 요 계산식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계산을 하고 그 정보를 요 RSI 인포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넣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 사용하는 그 값이 요 다운 에버리지랑 업 에버리지, 그리고 가격, 이전 가격이거든요. 이전 가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생성하고, 요 RSI 인포에는 그 전까지 했을 때, 그 전까지 지수를 계산했을 때 사용됐던 업 에버리지랑 다운 에버리지 값, 그리고 요 프라이스,
마지막 프라이스 값이죠. 그때 마지막 프라이스 값을 여기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경우는 요 길이가 요거보다 작을 때는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같을 때는 여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여기만 들어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일 밑에 있던 부분이죠. 업데이트하는 부분. 요 업데이트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요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요 프라이스에서 요걸 빼는 겁니다. 현재 값에서 요 RSI 인풋 값을 이전 값을 빼가지고 델타를 구하는 거죠. 델타를 구해가지고 델타가 0보다 크면 업, 델타가 0보다 작으면 다운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요 계산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공식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봉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RSI 지수를 계산하고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코드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RSI 코드가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업데이트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이라는 개념은 매수 매도로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이 복잡해지면 포지션이라는 게 지금 뭐 매수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매수 매도 해가지고 매수면은 최선을 다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내 있는 돈을 다 매수해. 매도면은 다 매도해. 다 팔아.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 이렇게 간단하게만 구현해 놓은 거고, 이걸 이제 뭐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RSI가 지금 그 로우라고 설정해 놓은 것보다 작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 이렇게 하기까지만 딱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전에 RSI를 뭐 저장해 놓고 있다거나,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RSI 멤버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 거랑 비교해 가지고 그 3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뭐 산다거나 7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뭐 판다거나 그런 로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까지는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구현을 했고, 지금 분봉을 저장하고 RSI 지수 계산하고 지수를 바탕으로 매매 포지션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이제 분봉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했고, 분봉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했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매매 결정 요청, get 리퀘스트죠.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 get 리퀘스트. 현재 업데이트된 포지션에 따라서 거래 요청 정보를 생성한다. 이 부분을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의 그 내용만 구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죠. 포지션이 그 바이면 바이 요청을 생성하고, 셀이면 셀을 생성하고, 이렇게 돼 있고, 생성한 거 가지고 뭐 로그 찍는 거 부분, 그리고 이제 이전 거 웨이팅 리퀘스트가 있으면 추가하는 거, 캔슬하는 부분에 추가하는 거죠. 캔슬에다가 추가하고 여기 어펜드 해서 최종 반환하는 것이 끝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따로 또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큰 흐름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라도 일단 간단한 몇 개로 더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줄이는 거예요. 쪼개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합치고 해서 더 상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get 리퀘스트 하나로 딱 퉁쳐는 거죠. 그 과정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의 어떤 중요한 부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주를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이트 바이랑 크레이트 셀을 알아보면 되겠죠. 크레이트 바이랑 크레이트 셀은 이제 사는 리퀘스트, 팔아라 하는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크레이트 바이부터 가보시면 이동할 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레이트 바이로 왔고,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얼만큼의 소량을 얼마의 가격으로 산다라고 입력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생성해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수량이 없다는 거는 이 가격으로 다 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량이 없으면 수량이 0, 적어놨죠. 수량이 0인 경우 가능한 최대치 수량을 조정해 가지고 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엄청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을 한번 쭉 이해해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쓴다고 간단하게 썼는데, 뭐 리퀘스트 밸류가 있는데 요 가격이랑 요거에 합쳐서 요청된 금액인 거죠. 요 금액을 요 금액에다가 커미션 그 비율을 곱해 가지고 토탈 리퀘스트 밸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이유는 잔고가 이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 잔고가 내가 사려고 하는 금액이랑 이 수수료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려고 요걸 계산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 가지고 그게 없다, 그럼 요 수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못 사. 너 10개 못 사. 너 10개 사달라고 했는데 넌 수수료 생각하면 9개밖에 못 사. 하는 과정이 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 개수를 요청을 안 했어? 알았어. 그럼 네가 살 수 있는 만큼으로 계산해 줄게. 그래서 잔고 밸런스로 여기 요청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 수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뭐 그냥 수학적으로 네 자리 버리고 최종 금액인 거죠. 총 매수 금액을 보고 그게 이제 민 프라이스보다 작은지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민 프라이스라는 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이거든요. 5,000원보다 작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5,000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요청하면은 업비트에서 어차피 에러 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요청은 뭐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실 것 같고, 파는 요청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파는 거고, 파는 거는 이제 똑같이 가격이랑 요 수량을 받는 거고, 요청 수량보다 보유 수량보다 큰 경우는 보유 수량으로 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9개 가지고 있는데 10개를 팔라고 하면 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다 판다, 9개를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이고, 여기는 뭐 특별한 로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탈 밸류 또 해가지고 최소 뭐 수량 계산한 다음에 매도 요청 정보를 생성해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기를 또 구현을 했죠. 요거는 그대로 사용했죠. 요거 3개는 구현했죠. 그러면 이제 다 구현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구현됐죠. 제가 뭐 좀 빨리 설명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진짜 복잡한 내용의 코드는 아닙니다. 이거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드를 보시고,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코드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프린트 같은 걸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댓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전략에 대해서 구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런 실제 구현하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여기까지 가는 부분이 어렵지,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구현하는 부분은 다들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차근차근 오면 구현하는 부분, 이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고 더하고 또 쪼개진 부분을 구현하고, 그런 게 반복하면 프로그래밍이 이제 좀 쉬워질 것, 프로그래밍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마지막으로 RSI 전략을 만들었잖아요. 이 전략을 만들었으면 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전략을 쓴다는 거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곳은 결국 오퍼레이터잖아요. 오퍼레이터를 또 사용하는 건 컨트롤러고, 그러니까 이 전략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플리캐스트를 제가 추가해 놨는데, RSI 전략을 추가하도록 하는 요 코드 구현이 있어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RSI 전략, 여기는 전략을 추가한 거고, 나머지 부분도 전략을 추가하려면 전략을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들을 추가한 거죠. 예를 들면 메인에서 당장 지금은 0,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2를 추가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추가해 줘야 됩니다. 추가해 주는 내용들은
이 코드들을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인에서 각각의 모드 있잖아요. 모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그전에는 0, 1 아니었으면 둘 중에 하나였는데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추가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컨트롤러에서도 추가하고 시뮬레이터도 할 수 있고 베스 시뮬레이터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스트레이트 추가한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 컨트롤러에서 추가해야 되는 게 이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UI. 그러니까 이거 유저에게 사용 옵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해야 돼요. 이런 뭐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냥 추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서 요걸 이렇게 스트레이트에서 요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전달을 그동안은 0, 1만 받았는데 0, 1, 2를 받고 2가 들어왔을 때는 요거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요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주면 이제 전략이 하나 추가된 부분이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물론 제가 이제 뭐 테스트도 추가했지만 이건 단위 테스트들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동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6가지 모드를 다 해봤어요. 이 6가지 모드를 직접 다 해봤어요. 시뮬레이터도 돌려보고, 인터랙티브 모드로 시뮬레이터 돌려보고, 싱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컨트롤러로 테스트도 해보고, 텔레그램 컨트롤러도 해보고, 메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요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요 코드를 이렇게 PR로 올려주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거를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도 올라가고, 예, 그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거를 뭐 전략을 만들어서 여기 올려달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쇼미더머니를 확장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자세히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 목이 많이 아픈데, 제가 이제 뭐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